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을 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년층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곽상도 의원의 페이북에 이제 입장문을 올린 거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당한 대가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회사에 기여가 많았다. 그래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분처럼 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천지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정확히 5년 9개월이에요. 6년도 아니고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분이 보통 그 곽상도 의원이나 저 페북에 보면 280에 380 정도 받았어요. 네. 그렇게 7년 일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 수준이에요. 퇴직금이. 예. 그런데 50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회사에서도요, 30년 일해도요, 2억, 3억 받을까 말까입니다, 퇴직금을. 아무리 그렇게 일해도 누가 저 곽 씨처럼 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저런 그 해명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저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 정서에 과연 맞을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 회사가 저분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라고 국민들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해명 자체도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1990년생이에요.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많은 청년들의 실제 근로 현실, 이런 근로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청년유니온 위원장으로서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주변 청년들을 보면 사실 채용 과정까지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채용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막 6년 차에 대해서 뭐 대리 직급을 단 뭐 청년들 보면은 이제 막 뭐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00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는 대리 달면 50억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나와는 좀 다른 이야기. 라고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예.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좀 황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나와는 다른 이야기다,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이요, 해명에서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댔어요.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패러디물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게 실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우승 상금 456억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장면은 배우 이정재 씨가 달고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어려운 우산 모양을 골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드라마에서는 우산 모양을 이걸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패러디해서 어떻게 제작했는가 하면은 50억 게임 이렇게 절묘하게 패러디했습니다. 예. 또 오징어 게임 팬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에서는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명문까지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대부분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다. 화천대유가 오징어 게임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면 탈락한 임직원들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어야 마땅하다. 네, 하지만 중도 퇴사한 임직원들이 어떠한 수익도 가져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비관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게 한마디로 곽 의원 아들의 오징어 게임 비유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해명을 두고 패러디물에 또 실제 온라인 그 오징어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성명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상금을 걸고 사실 목숨을 걸고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이제 곽 씨가 이제 자신의 처지에 비유를 했다는 게 사실은 이 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숨을 건 것도 아니고 예. 그러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좀 내비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곽 씨의 처지나 어떤 그 목숨을 거는 만큼의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 예. 대중들의 공감을 사기가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먼저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징어 게임 그 팬들이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굉장히 내용 중에서도요. 계속해서 긴 해명 속에서도 떳떳하게 이랬을 뿐이다. 모든 걸 많이 걸었다. 비록 많이 받았지만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 대주주가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 나오면서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중재해에 걸렸기 때문에 추가로 40억 넘게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산재 신청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산재여서 돈을 줬다고 하면 네. 50억을 그러면 산재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거기서 산재 처리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하고.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본인의 회사 내에서 산재 신청한 게 한 건도 없고 물론 곽 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것도 첫째 문제죠. 산재라고 하면 산재 처리를 해서 신고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그 관계자가 했던 인터뷰 중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만약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50억은 못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글 올린 거 보면 이석증, 어지러움증 이런 거예요. 예. 산재가. 그게 전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 올라온 것 때문에 50억을 받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이 글 올리면 퇴직금 3천만 원, 성과급 5억 원, 위로금이 44억 7천만 원이에요. 예. 그럼 산재로 위로금 받은 게 44억 7천만 원이잖아요. 어지러움증, 이석증 때는 44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산재 처리 잘 되지도 않아요. 산재 처리하려고 해도요. 회사가 맞고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받기도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김만배 씨는요. 보면 산재 처리 제대로 하는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그 의혹이 있는 의혹을 얘기하지만 실제 뭐 대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큰 거액을 4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산재로 줬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재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없을지 44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산재 처리 잘 되지도 않아요. 산재 처리하려고 해도요. 회사가 맞고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받기도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김만배 씨는요. 보면 산재 처리 제대로 하는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네.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그 의혹을 얘기하지만 실제 뭐 대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큰 거액을 4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산재로 줬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재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스러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곽상도 의원이 이 회사와 무슨 관계길래 대체 이 회사의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을까? 예.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의혹이다. 이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죠.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지난 6월에 화천대유가 개발해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이것 또한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요. 이 실제 분양받을 때 가격이 7억 정도 됐어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박영수 전 특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분양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대금을 납부 못하거나 분양을 취소해서 거기에 남은 돈을 회사가 갖고 있었고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었고 그거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공개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은 회사가 특정인을 찍어서 또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분양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공개된 절차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보도 내용도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7억에 분양받고 지금 현재 시가가요 15억이에요. 예. 그럼 그냥 분양받고 몇 개월 지났는데 얼마를 번 겁니까 지금? 8억. 그렇죠. 예. 그럼 이걸 국민들이 볼 때 이것도 과연 타당할까? 예. 누구에게나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청약을 해서 정말 경쟁을 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박영수 특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예. 뭔가 만약에 공개된 상황이 아니고 공개 절차가 아닌 상태에서 회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박영수 특검 딸에게 뭐 이걸 줬거나 아니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고 하면 그것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나온 건 없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된다. 혹시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네. 또 청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집 한 채 없어가지고 그거 구하려고 평생 동안 일해도 집을 살까 말까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을 그렇게 뭐 계약이 안 된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로 치면 뭐 8억에서 10억 차이 시세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퇴직하면 기본 최소한 5억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들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청년 유니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사실 보증금 구하기도 어려운 아, 상황이고 그쵸. 네. 이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꿈도 못 꾸는 예, 예. 일이고요. 네, 네. 그 월세를 이제 구하기 위한 보증금 혹은 전세 보증금까지도 이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또래가 이제 집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좀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관련한 의혹들로 이 대장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요. 현재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는 환수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앞으로는 민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자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환수를 하느냐 문제를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0에서 25%는 현재도 부과될 수 있는 범위고 네. 이걸 좀 늘리거나 아니면 정당한 형태의 이익을 빼고 나머지 불로소득.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가 그런 문제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이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의 일정의 이익은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분명하지만 그게 상상을 초월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에 예를 들면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상할 때 2015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예. 부동산 경기가 그 당시에.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당시에 예측했던 한 1,800억 정도 그 정도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땅값이 갑자기 사업이 하는 동안 올라서 4천억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예상했던 소득보다 더 많이 벌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야당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민간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느냐. 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이런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왜 이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간업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 그거 환수해야 된다. 네. 공공이 가져와야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5,500억이죠. 5,500억을 환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4천억 이상을 가져갔으니 그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 그것도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부분 저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됐다고 봐요. 여기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하신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분위기 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당한 대가를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을 보장해 주되 그게 너무 클 경우 국민적 상식과 어긋나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만큼 땅값이 올라서 그 많은 돈을 벌 경우 일정 부분 공익적 범위 내로 그 소득을 환수하는 제도. 예. 이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위원장님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계속 일어난 사안이잖아요. 이게 과정에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을 테고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던 게 네. 어쨌든 그 어지럼이나 그 이석진 같은 경우였잖아요. 네. 근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왜냐하면 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에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온이 대응했던 사업에서도 최대 3억 정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어떤 어떤 일의 업무나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어떤 그 귀천이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현실과 비교해서 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태은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 대장동 의혹의 이런 새로운 국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